안녕하세요. 윈도우즈 폰 7에서 XNA 3D 게임 만들기를 소개할 노희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 4기로 활동 중이고요. 광운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번 세션은 버텍스 인덱스 버퍼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멀티터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시연을 하겠습니다. 일단 XNA의 기본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좌표계는 X축과 Y축이 오른쪽과 상단을 가리키는 좌표계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버텍스 사용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버텍스는 정점의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고요. 미리 선언된 버텍스의 객체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버텍스 포지션 컬러는 정점의 위치와 색을 저장하고요. 버텍스 포지션 컬러 텍스처는 정점의 위치와 색, 그리고 텍스처의 UV 좌표를 저장을 합니다. 버텍스 포지션 노멀 텍스처는 정점의 위치, 그리고 노멀 좌표는 빛에 반사되는 방향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텍스처의 UV 좌표를 저장을 하고요. 버텍스 포지션 텍스처는 정점의 위치와 텍스처의 UV 좌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화하는 부분인데요. 베이직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형에 색깔을 입힐 거기 때문에 버텍스 컬러 이네이블 파라미터를 true 값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각 버텍스에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포지션 컬러로 버텍스를 생성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카메라는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 상단이 1과 마이너스 1 크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크기를 0.5씩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직 이펙트에서 패스에 어플라이를 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고급 쉐이더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번의 패스를 이용해서 여러 번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복문을 사용하여 여러 번 어플라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급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냥 첫 번째 패스를 어플라이 시키고 바로 렌더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텍스를 그리는 함수는 draw user primitive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고요. 프리미티브 타입과 버텍스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는데, 일단 프리미티브 타입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NA의 기본적 모드는 가로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모드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카메라를 설정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지금 0.5, 0.5, 0.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텍스에 색깔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라디언트가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덱스 버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덱스 버퍼는 최소한의 버텍스를 생성을 하여 그것을 순서대로 인덱스 버퍼로 사용해 연결을 하는, 이 소스를 보시면은 버텍스는 01, 2, 3 4개의 버텍스만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인덱스를 생성을 합니다. 인덱스가 012 그리고 213입니다. 그러면은 012와 213을 사용하여 삼각형의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 4개만으로도 삼각형의 두 개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덱스 버퍼입니다. 인덱스 버퍼를 사용하려면은 드로우 함수에서도 조금 함수가 바뀝니다. 드로우 유저 인덱시드 프리미티브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요. 파라미터 값으로도 이제 저번에는 버텍스와 그리고 개수만 출력해주면 됐는데, 이제 인덱스와 삼각형의 개수도 추가적으로 더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도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텍스는 4개 있지만 인덱스로
012와 213으로 하면서 사각형이 출력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처는 일단 외부 파일을 프로젝트에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에 텍스처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베이직 이펙트에서는 처음에 컬러 이네이블을 했는데 지금은 텍스처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 이네이블의 파라미터를 true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버텍스를 생성을 하는데 버텍스도 이제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텍스처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에 UV 좌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0, 0,0, 1,0, 0,1, 1,1로 해갖고 그림을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1이라고 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은 자동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생성을 하고 컨텐츠로 텍스처를 로드해 와서 이제 베이직 이펙트의 텍스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찍을 렌더링 할 개체의 텍스처가 이 텍스처다라고 알려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아래는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알려드릴 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프리미티브 타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인 리스트와 라인 스트립, 그리고 트라이앵글 리스트와 트라이앵글 스트립이 있습니다. 라인 계열은 이제 와이어프레임 계열이고요. 트라이앵글은 면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와 스트립의 차이가 있는데요. 리스트는 보시면은 0, 1, 2와 3, 4, 5를 그려야만 선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근데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0, 1, 2, 3만 그려도 알아서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구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이번 소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 1,1, 1,0, 0,1, 1,1로 해갖고 꽉 채워진 개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2의 배수의 크기만을 로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좀 찌그러져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의 비율도 있고요. 그리고 버텍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게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베이직 이펙트에서 프로젝션이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값은 시야각입니다. 파이가 라디안 값으로 나누기 4를 해서 약 90도의 시야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바이스 안에 이제 뷰포트 안에 종횡비 값이 이미 구해져 있는 값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으로 한 1.666이 될 텐데요. 종횡비 값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최소 카메라 위치로 이제 자기 자신의 카메라 위치보다 0.1 떨어진 개체부터 출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00은 시야입니다. 최대 100까지 멀리 있는 개체까지만 표시를 하겠다라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회전은 이제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0,0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여기서 캠 포스는 카메라의 위치고요. 캠 타겟은 0,0, 즉 타겟, 바라보는 타겟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캠 업 같은 경우에는 업 벡터로서 카메라의 상단을 표시하는 벡터인데요. 보통 이제 벡터 3.up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틀어주면은 이제 약간 카메라가 기운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네, 이걸로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버텍스가 반대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반대면이 보여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스터라이즈 스테이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컬링이 되게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컬링이 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화 컬링을 논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뒷면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2차원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FBX 메쉬를 읽었을 때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래 사각형에 있던 객체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객체가 돈다기보다는 카메라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컬링이 역방향을 보여주지 않는데 지금은 뒷방향이 반전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링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180도 돌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전 예제에서는 카메라가 좌표를 찍어서 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었는데요. 카메라도 이제 결과값은 사실 행렬입니다. 행렬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카메라가 회전하지 않고 객체를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는 하나고요. 근데 행렬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값과 로테이트 값을 가지고 가면서 15만큼 떨어져 있는 또 로테이트의 5배만큼 빨리 회전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행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드라는 값에다가 이제 행렬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다음 렌더링할 객체가 찍힐 위치나 크기 그리고 각도 등을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값에다가 첫 번째 행렬을 넣고요. 출력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행렬 각도가 돌아간 행렬이 적용된 이제 메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렬을 넣고 다시 출력을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이동하고 5배 더 회전을 많이 하는 메시가 출력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계층 구조라고 해서 첫 번째 행렬과 행렬 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렬이 돌아가는 각도에 플러스 15 곱하기 또 이제 거기다가 각도가 5배 더 더해지는 셈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5배 곱해지고 이동하는 것과 이동하고 곱해지는 거는 일단 회전은 0,0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위치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버텍스를 두 번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출력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이제 로테이트 값으로 가운데서 돌고 있고요. 그 주변을 이제 같이 돌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15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또 5배만큼 더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돌면서 이제 자전하는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계층 구조라서 이제 얘 각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버텍스 익스플로전이라고 이제 멀티터치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임의로 지은 건데요. 일단은 멀티터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멀티터치는 터치 패널에서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그 상태를 검사를 해갖고 프레스일 경우에는 뭐 눌렸다는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포문을 돌리지 않으면은 뭐 멀티터치가 아니겠고요. 근데 반복문을 돌려서 인식을 해야만 이제 다중 인식이 되니까 멀티터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제 스테이트에는 프레스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스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터치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버텍스들이 모여지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다가 나중에 폭파되는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멀티터치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눌러도 동시에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눌렀는데도 이제 전혀 끊기지 않고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뮬레이터에서는 멀티터치를 테스트할 방법은 없는데요. 근데 일단 실제 디바이스에서는 지금 방금도 보셨겠지만 6개를 찍어도 끊기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에뮬레이터에서는 한 6개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저조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 디바이스가 에뮬레이터보다는 그래픽 가속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스에는 각 조각에 대한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고요. 조각을 이제 오려 붙이는 또 클래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각을 오려 붙이는, 즉 조각을 모여 있는 또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과 열 개수를 받아서 그만큼 개수만큼의 조각 클래스를 또 다시 만들게 됩니다. 게임으로 이제 소스로 돌아가서, 메인 소스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Q를 보실 수 있습니다. Q는 이제 흔히 아시는 Q와 같은 Q인데요. 왜 Q를 썼냐면은 이제 멀티 터치로 여러 번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적으로 추가하고 동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근데 먼저 클릭한 게 무조건 먼저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Q를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명한 대로 이제 프로젝션이나 뷰나 다 동일하고요. 멀티터치에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위치를 감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갖고 이 명령어 enqueue를 쓰면은 Q에 이제 추가가 되고요. Q 특성상 이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피크를 사용해서 피크에 지금 렌더러의 스테이트가 3일 경우, 그러니까 즉 이제 모두 이제 모였다가 이미 다 분산된 경우, 모두 이제 트윈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DQ를 하면서 이제 먼저 넣었던 값이 먼저 삭제가 되게 됩니다. 피크는 마지막 값을 가지고 오지만 삭제는 하지 않고요. DQ는 삭제를 하면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을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드로잉을 하면은 아까 같은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렌더러에서는 이제 피스 클래스에서 각 버텍스에 이제 사각형 버텍스가 있는데요. 버텍스에 이제 UV 좌표를 넘겨줍니다. 그래갖고 각 이미지를 자른 것 같은 효과를 주려고 UV 좌표를 각각 자르면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시작값과 끝값을 놓고 이제 업데이트 포지션을 하면은 퍼센트의 양에 따라서 시작값과 끝값을 계산을 하여 현재 값이 계산이 되고요. 현재 각도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로우 하면은 이제 그것을 월드 매트릭스로 변환을 해서 그것을 월드 값에다 넣고 출력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메시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BX 파일을 출력을 할 텐데요. X 파일은 비교적 출력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일단 컨텐츠에 넣어놓은 모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x 파일도 가능하고요. FBX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포 이치문 보시면은 각 메시의 디폴트 라이팅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건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메시에는 각 이제 노멀 벡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라이팅을 활성화 시켜줘도 이제 광원 효과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더 이제 높은 퀄리티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하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객체점 드로우를 하고요. 그리고 월드 뷰 프로젝션 행렬을 넘겨주게 되면은 바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드 행렬은 굳이 이제 베이직 이펙트의 월드 행렬을 쓰지 않아도 이제 얘가 출력될 월드 좌표나 위치 크기를 계산한 월드 매트릭스를 넣어도 그 값이 바로 적용이 되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작은 비행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퍼브에서 가져온 모델링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시를 간단하게, 지금 사실 코드로 보면은 두 줄밖에 없는 셈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그 효과랑 앰비언트 효과인데요. 일단 포그 효과는 말 그대로 안개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멀리서 이제 개체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이제 포그 스타트와 포그 엔드가 있는데요. 이제 스타트가 1000 거리에 있는 것부터 8000 거리에 있는 것까지 이제 서서히 알파 값을 먹으면서, 엄밀히 말하면 알파 값은 아니고 이제 여기 포그 컬러 값과 현재 값의 중간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컬러는
객체에 이제 색을 가산시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RGB니까 이제 그린이 원래 색에 가산이 되어 출력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화면은 이제 앰비언트 효과가 먹은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그린 값이 255였기 때문에 원래 이제 빨간색이었던 비행기에다가 255 값이 가산이 되면서 약간 노란빛이 나는 개체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대의 비행기가 무작위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화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앰비언트 효과를 없애고 포그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앰비언트가 색을 가산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색이 가산이 되면서 포그 효과가 제대로 먹질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멀리서는 어두웠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색을 찾아봐가면서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그 효과인데요. 가까운 그러니까 1000 위치가 가까웠고 8000 엔드 위치를 8000으로 잡았는데 이제 8000부터 서서히 1000 거리가 될 때까지 카메라가 1000 차이가 날 거리가 될 때까지 이제 서서히 제 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8000 이후에는 포그 컬러가 앰비언트처럼 색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색이 바뀌었을 때는 지금 포그 컬러는 블랙인데 배경색이 바뀌었을 때에는 또 다른 느낌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소스 코드에서 이제 배경을 블랙이 아니고 블루로 바꿔 보겠습니다. 배경을 블루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멀리 있는데 어두워지지 않고 지금 검은색이었다가 점점 재색을 찾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그 효과가 사실 이제 어두워지는 효과라기보다는 포그 컬러에서 재색으로 찾아가는 기간을 설정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도 센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를 만들고요. 개체 생성을 하고요. 이제 리딩 체인지드라는 속성에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서드를 날리면은 이제 이벤트 캡처가 시작이 됩니다. 이벤트 핸들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와 이벤트 아규먼트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init acc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게 값이 리딩 체인지드라 그래서 이제 값이 바뀔 때마다 들어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번 이제 무조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 그러니까 이전 값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새 값으로 갱신을 한 다음 이전 값과 현재 값의 차이 값이 가속도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울은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값을 꼭 기억을 해주고 마지막에 처리를 하실 때 이전 값을 넥스트 인풋에서 빼주고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이제 바닥도 약간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바닥이 불안정하게 이제 렌더링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노이즈 필터링 같은 구문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평균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속도 같은 식으로 해결을 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스를 보면요, init acc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전 값을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 값의 이전 값을 뺀 값을 이제 볼 개체에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볼 개체에서는 그 업데이트 값을 가지고 자신의 속력에다 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이제 좀 크고 업데이트도 이제 빠르기 때문에 0.1을 곱해서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 회전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는데
로테이트 값을 벡터로 저장해 놓으면은 이제 Y축으로 돌리면은 이제 X축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축이 돌아가면은 이제 정상적인 공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행렬에 직접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돌아가는 이제 회전 행렬이 따로 있고요. 회전 행렬에다가 행렬 곱을 해서 현재 가속도 크기만큼을 회전을 시켜주고요. 그거 이제 행렬 곱으로 누적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현재 굴러가는 느낌처럼 회전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에뮬레이터에서 이제 가속도 센서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 팁이라면은 키보드 입력을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이제 소스를 보시면 주석 처리한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을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시켰을 때 시킨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키보드 입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지금 에뮬레이터 상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테스트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디바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윈도우즈 폰 7 XNA 3D 게임 만들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에 있는 블로그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